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중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약이 있다. 또는 공부를 잘하는 약이 있다. 최근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든 음료수가 이제 유통이 된 적이 있었죠. 이제 그때 붙여져 있던 이름들이 메가 ADHD. 그래서 ADHD 치료제가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 ADHD 치료제가 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공부를 뭐 잘하게 하는지 한번 오늘 약사님과 함께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약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병원약사의 홍보위원으로 활동 중인 중앙보훈병원 약제실 송슬기 약사입니다. 네, 저랑 처음 뵀는데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약사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 제가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공부를 잘하는 약이다. 아니면은 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약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ADHD 치료제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런 신의 약인가요? 일단 설명드리면 네. 아이가 공부를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혹시 부주의해서 너무 산만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막 집중을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해서 그게 학습 장애가 있었을 경우 그런 아이에게 이 약을 먹으면 공부를 잘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약을 먹어서 그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학습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 혹시 부주의하거나 산만했던 아이라면 그런 아이에게 약을 먹였을 때 집중력이 높아질 수는 있죠.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 공부를 잘하고 안 하고는 그 아이의 역량에 딸려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좀 뒤에 가서 조금 더 네.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ADHD 이것을 보는 콘텐츠를 보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ADHD가 흔한 질환이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예요. 그게 그 약자로 ADHD가 된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소아청소년기에 흔히 많이 발생하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아이의 발달이 약간 부주의하거나 그다음에 또는 뭐 과다 활동, 충동성 증상이 보일 때 ADHD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 원인은 확실히 밝혀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뇌 영상을 찍어봤을 때 뇌 부피가 다른 정상적인 아이에 비해서 부피가 좀 감소한 것이 나타났다고 해요. 작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게 좀 나타나 있고 일단은 치료로는 약물적인 치료가 있고 또 그 외에 비약물적 치료로 행동 치료 등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약사님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물이 어떤 약물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적인 약으로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있고 그 외 아토목세틴, 클로니딘, 부프로피온, 이미프라민, 노르트릴텔린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약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두 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제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빨리 작용하는 약도 있고 서서히 작용하는 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 사항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하시는 거? 아니면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하는 보통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여쭤보실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가 언제 시작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또 학년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공부를 늦게까지 해야 되는 학생은 그 효과가 좀 지속돼야 되는 아이도 있을 거고 좀 일찍 끝난 아이는 그래서 아마 수학과 선생님이 확실히 여쭤보실 거예요. 아이의 활동 패턴은 어떻습니까? 수면은 언제 합니까? 해서 결정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메틸페니데이트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또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약으로 또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들은 아무래도 메틸페니데이트보다는 조금 효과가 더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한 2에서 4주 후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약으로는 클로니딘 또 있는데 이거는 행동치료와 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증상에 따라서 부프로피온이나 이미프라민 또는 노르트리틀린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ADHD 환자들은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DHD를 갖고 있는과 동시에 또 다른 질환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ADHD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울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많이 아시잖아요. 뭐 불안장애도 있고 틱장애나 뚜렛장애. 네. 그다음에 그게 동반돼서 같이 오는군요, 이게. 그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증상이 뭐가 더 주된지에 따라서 약물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약이 이렇게 세분화하게 돼 있는 네, 게. 아, 네. 또 일반적으로는 ADHD 증상이 좀 주다 그러면은 메틸페니데이트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좀 경과를 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메틸페니데이트와 아토목세틴을 병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증상이 좀 주된다고 하면 부프로피온이나 이미프라민, 트립틸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상담을 통해서 충분 상담을 네. 통해서 적절하게 이제 좀 복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부작용. 이게 과연 뭐 ADHD 치료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향정신성 마약류? 약간 그런 약물로 알고 있어요. 네. 뭐 뒤에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 뭐 내 뇌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나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약이 메틸페니데이트였어요. 네네. 이 약의 부작용으로는 신경과민증이나 보챔, 그 다음에 불면증, 또 식욕부진, 구역, 그다음에 복통, 성장장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경과민증이나 보챔이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약을 먹고 나서 혈중 농도가 좀 약간 그러니까 약의 농도가 좀 높았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 약이 너무 많았구나 해서 조금 줄일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런데 좀 이게 좀 약을 먹은 지 좀 시간 많이 지나서 이 증상이 있네. 그러면 아, 약이 좀 부족해서 그렇구나 해서 약의 용량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는 그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식욕부진이나 막 구역 그렇죠. 복통. 네네. 그래서 애들이 막 밥을 안 먹으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밥 먹고 먹이거나 아니면은 식사 시간과 좀 띄어서 해서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 좀 늦게 아이들에게 많이 먹이도록 하고요. 고영양식이나 아니면은 또는 뭐 영양 보충식 복용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나오는 부작용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드문드문 보이는 부작용인가요? 이런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네. 그런 부작용들이 항상 동반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건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를 수는 네.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이 콘텐츠를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이 맘카페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이제 한결같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청소년들이. 좀 성장 억제가 된다는 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메틸페니데이트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성장 억제가 있는데요. 성장 억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약물 휴약기, 약물을 잠시 쉬어주는 휴약기를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나 아니면 여름, 뭐 겨울 방학 때 그런 휴약기를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복용을 했다가 학기 중이 아닐 때는 잠시 끊었다가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거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부모가 하는 건가요? 아이들 입장에서? 물론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메틸페니데이트 말고 아토목세틴의 경우에도 위장관계 부작용, 그러니까 위장 장애인 거죠. 위장관계 부작용이나 두통, 불면증, 졸음증 등이 올 수는 있는데 메틸페니데이트에 비해서는 불면증이나 식욕 저하는 좀 적게 나타나서 그런 부작용이 좀 적기 때문에 이 약을 선호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약을 들어보니까 어떤 약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씀을 하지 못하겠죠, 그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반되는 질환에 따라서 또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생활 패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대치동 학원가 제가 서두에 인사말로 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ADHD 치료제가 집중력을 향상시켜 준다. 그럼 성인이 저도 복용을 하면은 집중력이 확 올라갈까요? 네, 일단 일단 일반 사람들이 복용할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메틸페니데이트는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로 중추신경 자극제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뇌를 자극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남용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녁 늦게 복용하는 경우에는 불면증, 그다음에 수면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ADHD 환자의 경우는 도파민 수치가 좀 낮기 때문에 그거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ADHD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 역할이 너무나 극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명 공부를 도와주는 약으로 복용하는 경우 가장 큰 이슈가 지금 현재 약물 중독이거든요. 그렇죠. 오남용과 중독. 네.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는 일단 자극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버리면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서 심혈관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네 아무나 먹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뭐 이게 좋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면 네.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약을 처방을 받고 복용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걸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같이 뭐 먹으면 안 되는 뭐 음식이라든지 뭐 약간 뭐 아까 알코올 뭐 말씀해 주셨지만 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이 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에 따라 부작용이 좀 달라요. 해서 그 약에 따라서 처방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또 불면증이 있는 경우는 약을 이른 시간에 복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녁 늦게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을 거고. 네네. 그다음에 술은 드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술은 드시지 않으셔야 되고 또 약에 따라 부작용이 좀 다른데 어떤 약들은 황달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황달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약은 저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약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나 체중 이런 거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래서 식습관이나 뭐 수면 패턴, 맥박 이런 거를 잘 자기가 모니터링하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에 다른 약을 복용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감기 병원 그렇죠. 많이 가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감기 진료 받을 때나 어떤 진료를 받으실 때라도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ADHD 약을 먹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아이가 ADHD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과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라고 꼭 상담하시고 네, 처방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게 네. 쉬운 게 아니네요. 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ADHD 치료제를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치료제 이 약을 먹으면은 완치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또는 뭐 먹고 있는데 좀 우리 아이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좀 이제 끊는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끊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ADHD 진료 지침서에서는 ADHD 증상이 뭐 수년간 호전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약물을 중단하기 전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약물 중단 복용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물 중단해도 되는지 적합한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약의 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내가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해서 약을 딱 끊어버리면 안 되고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에 그 상의한 그 용량에 따라서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완치라는 개념을 갖고 갈 수 있는지. 네. 일단 ADHD는 감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감기약은 뭐 1, 2주면 낫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추세가 많은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질환 치료처럼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낫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새로운 증상이 더해져가지고 그게 성인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좌절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낫지 않고 꽤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괜히 딱 이게 안 낫는 것 같아.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돌린다거나 다른 뭐 치료를 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마시고 치료를 꾸준히 다른 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에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모니터링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면서 나가야 맞아요.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 질환은 꾸준히 치료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ADHD도 그런 만성 질환처럼 꾸준히 치료를 하시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 인사를 할 건데 혹시 끝 인사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그렇죠. 네, 다들 모르고 계십니다. 끝에까지는 다들 안 보시더라고요. 아, 저희가 건강하세요 이거거든요. 네.
제가 좋습니다. 하나 둘 하면 건강하세요 한번 아, 해주세요. 네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